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오늘은 개념원리 RPM 수학하 1단원의 집합과 명제 세 번째 내용이죠. 명제 유형 12번, 유형 12의 286번부터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유형 12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문제죠. 286번입니다. 자, x제곱이 4면 꼭 x가 2여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x가 2면 x제곱이 4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이용법 쓰면 되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 그랬으니까 필요조건은 화살을 맞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1번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은요. 둘 다 1보다 크면 2보다 큰 게 맞죠. 그래서 얘는 충분조건이 되네요. p가. 근데 둘 다 합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는 없죠. 뭐 x가 10인데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도 2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니죠. x가 y보다 크면 x와 y가 같다이면 제곱 xz, yz는 당연히 같겠죠. 그런데 이렇게 x와 y가 달라도 z가 0이면 얘가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에요. 얘는 충분 조건, 얘도 충분 조건이구나. 얘는 필요 조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2 곱하기 3은 당연히 6이 되죠. 근데 6이라고 그래서 꼭 x가 2, y가 3일 필요 없으니까 얘도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x가 1보다 적으면 x는 2보다 적거나 같다. 뭐 당연히 맞죠. 1보다 적으면 당연히 2보다 적거나 같겠지만 2보다 적거나 같다고 그래서 1보다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자, 28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x는 0, y는 0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똑같은 얘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보니까 기억은 둘 다 0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니은은 둘 다 0이어야 절대값의 합이 0이 되니까 니은은 필요충분 조건이 맞아요. 디귿은 두 수의 합이 0이 됐다고 둘 다 0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제곱의 합이 0이 됐다는 건 둘 다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정답. 288번으로 갈게요. 이쪽이 조금 침범해서 보기 싫으네. 자,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필요 조건은 아니래요. 그러면 결국에 P이면 Q이다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AB, 여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Q를 잠깐 볼게요. 얘가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곱해서 0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거나 A가 1보다 작고 B가 1보다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이면 예이다는 성립하는 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도 되지만 이 경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의 경우인 얘는 성립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얘기대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니까 당연히 기억은 정답이 될 수 있었다. 자, 이제 니은으로 가볼게요. AB가 절대값 AB와 같다는 얘기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거든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절대 안 되겠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지?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 둘 다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A와 B가 0보다 크거나 둘 다 크면 그냥 나온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 얘는 충분 조건. 그래서 얘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는 B보다 크고 동시에 B는 C보다 크니까 A가 C보다 크다 맞죠. A가 B보다 크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A가 C보다 크면 A는 B보다 커야 되고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도 화살을 보내기만 하는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이제 유형 13으로 갈게요.
유형 13은 충분조건, 필요조건과 지리집합의 포함관계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합 PQR의 포함관계를 보니까 R이 Q에 포함되고 P하고 R은 포함관계가 의미가 없네, 그죠? 옳은 거 다 고르래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면 R이면 Q에다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R이면 Q냐, R이 Q에 포함됐냐?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맞다.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래. 그러니까 P면 not R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P가 not R에 포함이 되냐? 그러니까 집합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 역시 맞구나가 됐고요. not P는 not Q에 위한 필요조건이래.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P이면 Q이다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도 P가 Q에 포함되지 않죠?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가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90번으로 갈게요. P가 Q에 의한 필요조건일 때, P가 Q에 의한 필요조건이려면 Q를 P가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럽니다. P 교집합 Q가 P라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P 안에 Q 있다잖아요. 그죠? P 안에 Q 있다인데 이건 반대니까 안 되죠. P하고 Q 합집합은 전체 집합 이것도 안 되고요. P에서 Q를 빼면 그죠? 이게 P 차집합 Q라는 얘기거든요. 공집합 되지 않죠? 그 다음에 P와 Q의 여집합을 합해버리면 전체 얘는 맞네요. 그죠? P하고 Q의 여집합을 다 합했대. 그러면 전체 집합 되는 게 맞죠. 얘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P 합 Q의 여집합이니까 얘가 공집합이냐고 그랬는데 뭐 전혀 아니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전체 집합에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가까이 그림을 잘 따져 주시는 거 291번으로 갈게요. 291번은요. 전체 집합 위의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한대. 그러면 이제 두 집합을 합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P차집합 R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P차집합 R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P에 있는 걸 R이 다 갖고 있다는 거니까 P는 R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Q는 같은 방법으로 Q 차집합 R의 여집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Q가 R의 여집합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R은 Q의 여집합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P 안에 이렇게 포함들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 보면 제일 작은 게 P, 그 다음이 R,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옳은 거는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언뜻 보면 우선 얘가 답이네요. not Q는 Q의 여집합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죠. 그러니까 not Q이면 P에다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한번 볼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래요. Q의 여집합이 여기니까 Q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은 Q가 여기니까 Q 집합은 선생님 볼 때 여기가 그냥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곽의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Q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Q의 여집합하고 P는 포함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충분조건이니 어쩌는 이런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지. 납P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도 납P가 R을 포함하지도 않고 P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도 아니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Q하고 R이 같다는데 말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5번밖에 정답이 될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291번 해드렸고 유형 14로 갈게. 상수 구하기 292번입니다. 자, 292번은 조건 P가 지금 -1과 2 사이에 있고 Q는 A보다 크거나 같고 R은 0보다 적거나 같은데 B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요. 아, Q가 P를 포함하는구나. 그러니까
P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적다 그랬거든. 그래서 얘가 P가 되는 거죠. 얘가 P가 되는 거예요. 근데 A보다 크거나 같대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가 Q가 P이긴 필요 조건이 되려면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 아이고. 네. 얘가 Q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은 1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죠. 자, 그래서 A의 최대값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최대값은 1. 자, 그 다음에 B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적거나 같다인데 이때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면 R이 포함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B가 P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B가 0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B의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죠. B의 최소값은 1이 됩니다. 그러면 A의 최대값 1, B의 최소값 1 해서 두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니까 잠깐만요. 지금 뭘 잘못 썼죠? 여기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네. 여러분도 놀랐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B도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최대와 최소값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잠깐 실수했네요. 293번 볼게. x-3이 0이 아니다는 얘의 이기 위한, 이 2차식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12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얘이면 x-3은 0이 아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면 x-3이 0이면 대우죠. 이 명제의 대우인데 x 플러스 ax-12는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참일 때 얘도 뭐가 돼? 참이 되는 거죠. 이 명제의 대우 명제입니다. 따라서 x가 3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 들어가니까 9 플러스 3a-12가 돼서 a가 3a가 3이 돼야 돼. 그지? a는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보기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294번 같이 볼게요. 자, 294번은 지금 보이시는 요 식이, 요 부등식이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건 P라고 하고 요걸 조건 Q라고 그럴게. 그럼 P는 x-2가 되니까요. 얘는 2보다 큰 x가 4보다 적다가 되고 Q는 a를 다 더할게요. a-2x, a 플러스 2가 되네요. 근데 이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여기가 a-2, 여기가 a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얘도 역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a-2가 2보다 적거나 같아서 a는 4보다 적거나 같고 a 플러스 2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으네요. 그러므로 2보다 크거나 같은 a가 4보다 적거나 같아서요.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 295번으로 갈게. 조건 P는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갖고 있고, 그죠? 조건 Q는 또 이런 범위를 갖고 있을 때 납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래요. 납P? 그럼 Q부터 써볼게. X는 5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X는 5보다 적다. 9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지금 Q가 이런 범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범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Q는 근데 납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얘의 진리집합의 반대 부분, 그죠? 얘가 뭐를 하고 있다? 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A보다 적다가
P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E보다 적거나 같은 게 아니라 A 플러스 E보다 크다. 얘가 X는 9보다 크다에 얘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요. 동시에 그지? A 플러스 E는 9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A는 7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 전체적으로 하면 5보다 크거나 같은 A가 7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모든 정수 A 값의 합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5, 6, 7이죠. 그러면 18이 정답이겠다. 그지? 이거 다 더하면 18. 자, 295번도 풀이해드렸고 유형 15로 갈게요. 3단 논법에 대한 문제 같이 볼게. 296번인데요.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되는 거죠. P이면 Q이다.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R이면 not Q 이렇게 된 거죠. 단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생각하고 미리 연결해 놓고 할게요. 얘와 얘를 연결하려면 P면 Q고요. R이면 not Q니까 Q이면 not R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not R.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P면 not R 맞죠? P면 not R이니까. Q이면 not R 얘도 맞고요.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 대우니까 이것도 맞죠? R이면 얘가 되니까 R이면 not P에도 맞죠. 근데 not R이면 Q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 역인데 그죠?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도 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296번에 5번이 정답. 297번으로 가볼게. 세조건 PQR에 대하여 두 명제 P이면 Q, 나달이면 not Q. 그럼 얘가 나달이면 not Q면 Q이면 R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Q는 P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전혀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은 당연히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고요.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것도 맞죠? 화살을 보내는 거니까. 니은 디귿. 보기 4번이 정답. 자, 이제 298번입니다. 세조건 PQRS가 다음을 모두 만족한대요. 그러면 S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S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 자, 한번 볼까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죠.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S이면 R이 되는 거죠.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Q이면 S래요. 그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R이면 P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를 좀 연결해 봅시다. P와 Q는 서로 같은 거고요. Q이면 S라고 했으니까 S가 됐고, 여기가 Q라 써야 되는데, Q이면 S, S이면 R, R이면 P,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네들은 P는 Q, S, R, P의 충분 조건이겠구나. S는 P에 대한 무슨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S하고 P를 보는 거군요. 당연히 무슨 조건이야? 잠깐만. 여기도 P고 여기도 P가 되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그릴 게 아니고 요 화살표가 요렇게 가네요. 그죠? P로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P면 R이고 R이면 P가 되니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래서 유형 15 전체 정리해 드렸고 유형 16으로 갈게요. 유형 16. 자,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299번 볼게요.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보통 명제를 대우 증명법을 사용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몇의 배수다? 3의 배수다 그랬지. n도 3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대우는 뭐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로 증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대우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증명도 그 증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n이 3k-1 그러면 이쪽에는 뭐라고 쓸까요? 3k-2라고 쓰면 되겠지. n이 3k-2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가에 들어갈 3k-1을 제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k-1을. 얘를 갖다, 아니 3k의 제곱이 아니지. 3k-2. 그럼 얘를 제곱하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러니까 3으로 묶으면 나에 들어갈 값은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하고 4. 여기 이제 3이 있으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에 들어갈 값 이해가 됐고 3k-1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그냥 써볼게. 3 곱하기 다에 들어갈 값이 3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럼 가나다에 알맞은 값을 다 쓰라고 그랬으니까 가에는 3k-2가 있어야 되고 나에는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고 다에는 3k 제곱 마이너스 2k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문제가 정리된 거구나. 자, 이제 문제 300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 자연수 ABC에 대하여 명제가 있는데요. 제곱해서 더하면 C의 제곱이 되는데 이때 AB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이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BC가 적어도 하나는 짝수의 반대는 ABC가 모두 홀수이면, 그죠? 홀수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C제곱과 같지 않다.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홀수는요, A가 홀수면 홀수의 제곱도 뭐가 돼? 홀수가 되죠. 그러니까 홀수하고 홀수를 더하면 또 뭐가 됩니까? 홀수와 홀수가 더하면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홀수의 제곱은 A제곱도 B제곱도 C제곱도 모두 홀수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홀수끼리 더했으니까 얘는 짝수인데 얘는 홀수가 됐으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가 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이 문제는 더 자세히 증명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301번으로 갈게요. 자, 유형 17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인데요.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은 우선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무리수이다를 증명해라 그러면 무리수가 아니다, 즉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했는데 그 가정이 모순이 되므로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301번을 같이 볼게요. 먼저 보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인 자연수, 그러니까 n은 2부터예요.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임을 증명하는데 엉뚱하게 유리수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리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P분의 Q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서로소인 자연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곱해도 얘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 분수꼴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가 제곱하면 얘가 자연수가 되잖아.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분의 2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9분의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지 않거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P의 제곱이 1이라는 거야. 1이면 얘가 자연수가 되죠. Q의 제곱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P의 제곱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좌변은 좌연수고 PQ는 서로소이므로 약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1이어야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의 제곱이 1인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러면 n제곱, 잠깐요. P의 제곱에다 1을 집어넣어주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Q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럼 나에 들어갈 것도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럼 얘가 n 플러스 p n 플러스 q n 마이너스 q고 1이 되는 거니까 두 값이 모두 뭐가 돼야 되냐면 결국에 이 값과 이 값은 분수가 아니고 자연수의 모양이어야 되니까 답의 모양을 잠깐 살펴 줍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나 이 값과 이 값은 모두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럼 끝났죠? 1 마이너스 1 또는 1 2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이렇게 증명 문제 잠깐 살펴봤고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3 플러스 루트 2도 무리수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는 확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2도 무리수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자 라고 했으니까 3 플러스 루트 2가 3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럼 유리수에다 유리수 더하면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 얘도 유리수라는 거지. 루트 2가 유리수가 된다 라고 하면 루트 2가 무리수이므로 얘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3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 뭐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되죠. 자, 302번 정리해드렸고 303번 대수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303번 같이 볼게. 여기서는 x와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a와 b가 있는데 a, b의 대수관계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빼볼게요. 대수관계의 가장 문제를 푸는 해법은 빼는 거죠. 그럼 얘가 x, y 플러스 4가 됐고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2 곱하기 x 플러스 y를. 그러면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4가 되는구나. 그러면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생각해 봐봐. x가 2보다 크니까 x 마이너스 2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 마이너스 2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정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니까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기 4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등식 문제가 됐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304번을 볼게요. 네. 루트나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곱해서 빼보는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제곱에서, 왜냐면 a가 0보다 크니까 이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고 얘도 0보다 큰 값이죠. 둘 다 0보다 크네. 그러면 제곱해버리는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a제곱은 그냥 a 플러스 4가 돼버리고요. b제곱은 계산해보니까 16분의 a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없어지고 4도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a의 제곱만 남는 거지. 당연히 0보다 어때? 적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보다 적은 거예요. 그럼 a제곱이 b제곱보다 적은 거고요.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성립하죠. a는 b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가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내용 계속 305번으로 갈게요. 자, 305번은 a, b가 다 0보다 큰데 a가 더 큰 겁니다. 대소관계로. 그래서 보통 학생들 이제 숫자 집어넣고 해보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렇게 하셔도 뭐 특별히, 근데 약간 모순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정석으로 풀어드릴게. 대수관계니까 빼볼 거예요. b분의 a에서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을 이렇게 빼볼 거야. 그지? 분모 통분하니까 당연히 b 곱하기 b 플러스 1, 여기는 ab 플러스 a가 되죠. 이렇게 곱했다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ab 플러스 b가 되겠네. 그러면 ab 없어지고 여기가 b에 b 플러스 1 이렇게 됐고요. a 마이너스 b가 됐어요. 근데 대소관계가 a가 더 크니까 뭐 b도 0보다 커서 어쨌거나 얘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그러면 이제 전체는 0보다 큰 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이 b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b분의 a가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기억은 오류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지?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니은을 볼게. 니은은 b제곱 a제곱에서 a제곱분의 b제곱을 빼볼게요. a제곱분의 b를 빼볼게요. 여기는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국에 여기서도 보면 a제곱 b제곱이고 여기가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요거는 절대부등식으로 항상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죠? 그러면 a-b는 a가 b보다 크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전체는 0보다 커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이걸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 경우 한번 봐보세요. 두 가지 방법을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 a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요 식을 판별식을 한번 구해 보니까 이 식의 판별식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나? 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얘가 판별식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어때? 작죠. 그러면 우리가 A축이라고 하는 요 A축을 들여다보면 얘가 이렇게 붕 뜨게 되는 이차함수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증명해 드려도 되고, 두 번째로는 요 식을 갖고요. A제곱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인데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얘가 2분의 B의 전체에 대한 제곱하고 4분의 3B의 제곱이 나오거든. 얘도 완전 제곱이고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근데 B가 0보다 크니까 이퀄이 안 돼요. B가 0이면 또 이퀄이 될 수도 있으나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퀄이 안 돼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잘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크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요 경우를 한번 같이 볼게. 역시 이쪽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은 1 플러스 b에 1 플러스 a 얘에서 얘를 빼보려고 그래요. 1 플러스 a에 1 플러스 b를 빼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분모는 뭐 여기 그냥 b 플러스 1 a 플러스 1 써도 되죠. 이렇게 곱하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됐고 이렇게 곱하면 b 플러스 1의 제곱이죠. a가 b보다 크니까 제곱도 역시 얘가 크겠죠. 그래서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디귿도 성립, 니은도 성립. 결국에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05번 정리해드렸고 이제 드디어 절대부등식의 증명들의 문제들이 나오네요. 같이 볼게요. 306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라일 때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랍니다. 자, 그러면 제곱해서 빼봤겠죠? 그럼 여기는 a 이걸 풀면 a 나오고 2 루트 ab 나오고 b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a 플러스 b가 나오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 2 루트 ab가 남겠네.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값은 0보다 크다가 맞는 거죠. 자, 다음 같아졌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2 루트 ab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보기는 없네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이 루트 a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0보다 크고 루트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이므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고 얘기하는 건데 같을 때요. 같을 때 a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둘 다 0이어도 되긴 하는데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무조건 같네요. a가 0이면 이쪽은 루트 b고 이쪽도 루트 b만 남으니까 이퀄이 성립하잖아. 그지? 그래서 나에는 b가 0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306번 풀이해드렸고 307번으로 갈게요. 자, 3차 방정식, 3차 부등식인데요. 3x x, y, z의 각각이 세제곱의 합이 3x, y, z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증명한 거래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상에서 증명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얘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고 여기가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되잖아. 근데 여기에 바깥으로 2분의 1 빼주고 안에 2 곱해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면 여기가 2x의 제곱 2y 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완전 제곱씩 이렇게 세 개가 묶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 선생님 생략할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뭐 모르겠으면 공부를 좀 하셔야죠. 2분의 1이고 여기는 z-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얘가 설명해 드리는 게 낫려나? 즉 설명 잠깐 할게요.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yz 마이너스 zx 이거 아시는 분 그냥 뛰어넘으세요. 2분의 1에 2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z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좀 다른 색깔로 가볼게요. 2분의 1에 여기 x제곱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x제곱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xy 쓰고 여기 y제곱 하나 쓰고 완전 제곱이 됐죠. 그러니까 y제곱이 두 개 있었는데 여기 하나 썼어요. y제곱 다시 쓰고 마이너스 2yz 쓰고 플러스 z제곱 썼습니다. 완전 제곱이 됐죠. z제곱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왜냐면 두 개 있었으니까 z제곱 쓰고 2zx 얘 쓰고 이제 x제곱 여기서 한 번밖에 안 썼잖아. 여기다 하나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2분의 1에 첫 번째 거 x-y의 제곱, 두 번째 거 y-z의 제곱, 세 번째 거 z-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그죠? 다시 이 식은 여기에서 바로 어디로 온다? 이렇게 됨을 좀 기억하고 계신 게 나아요. 이렇게 증명할 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걸 기억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었죠. XYZ가 다 양의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들이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여기 나에 들어갈 거 Z-X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얘 0 될 수 없죠. 얘가 0 된다는 건 X와 Y가 같고 Y와 Z가 같고 Z와 X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때만 등호가 들어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 Y, Z가 같다 할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다음같이 가나다에 들어갈 값은 가는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고요. 나에 들어갈 값은 Z-X의 제곱, 다에 들어갈 값은 X, Y, Z가 같습니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20으로 갈게요. 산술기하 평균 308번 같이 볼까요? 308번. 자, 0이 아닌 실수 AB라고 그랬기 때문에 A제곱은 0보다 크고 B제곱도 0보다 크겠죠?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값은 2 노트 A제곱 B제곱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12라고 그랬고요. 얘는 2AB가 되잖아요. 그럼 2AB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12가 되니까 나눠서 AB는 6보다 어때?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AB의 최대값은 몇이냐 그러면 6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이때 조심하셔야 되나요? AB가 잠깐만요. 여기서 선생님 풀이 과정이 문제가 되네. 얘가 12가 됐고 얘가 나올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요. 0이 아닌 실수라고만 했기 때문에 제곱은 0보다 큰 게 맞고 이때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AB는 2로 나눠주니까 6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AB가 플러스 6보다, 물론 0은 아니니까 여기서 0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이거 0은 아니다. 이렇게 써야겠다. 요 범위이고 AB의 곱은 0은 아니다 라고 할 때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6이 되는 건 맞아요. 308번 풀이해드렸고 309번을 같이 볼게요. 여기도 양수 XY가 나왔죠. 그러니까 2X 4Y가 양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X 플러스 4Y는 2 노트 곱하면 8XY가 되는 거죠. 8, 요 곱하니까 8XY. XY가 4니까 2 노트 4, 8, 32 16 8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16 곱하기 2. 그러니까 8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무엇가 돼?
8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309번 정리해 드렸고, 자, A와 B가 양수일 때 2A 플러스 3B가 12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곱의 최대값을 M이라 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2A 플러스 3B는 2 루트 얘 곱하면 6AB가 되네요. 6AB. 근데 얘가 12가 됐고 2 루트 6AB 2로 나눠주면 6이 되고요. 제곱하니까 36 6AB. 그러면 결국에 AB는 6보다 적거나 같은 게 되잖아요. 최대값은 당연히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깜짝이야. 그죠? 그래서 그때의 AB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요. 이 등호성립은요, 무조건 등호성립은 언제가 되냐, 이 값과 얘가 같을 때야. 2A 플러스 3B가 12가 됐는데 3B가 2A가 될 때니까 4A가 12, 이때에는 4, 32, 3이 되는 거고요. 2A가 3B와 같다 그러니까 합하면 6B가 돼서 12, B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알파는 3이 되고 베타는 2가 되는 거니까 요거 합하면 5, 최대값 6, 그래서 합해서 11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의 정답 11. 자, 그러면 310번 정리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몇 번 봐야 돼? 311번 볼게. 311번은 양수 AB에 대하여 3A 플러스 B가 6일 때 얘의 최소값을 계산하세요가 문제인데요. 그럼 결국에 얘를 통분해 보면 여기가 AB가 되고, 그지? AB에 3A 플러스 B가 되네. 그럼 3A 플러스 B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AB분의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이시는 AB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야 최소가 되죠. 자, 따라서 3A 플러스 B 얘는 2 루트 얘와 얘를 곱하니까 3AB가 되네요. 이렇게 산술기하 이용해 가지고, 그럼 얘가 6이니까 약분하면 여기가 3이 되고, 제곱을 해버리면 3AB가 제곱하면요 얘가 9가 됐는데 적거나 같대요. 그럼 AB가 뭐가 돼? 3이 되죠. 아, 그러면 최대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얘가 3일 때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왜? 얘가 3이 되면 3분의 6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서 최소값은 2 이렇게 된 거죠. 자, 311번도 정리해 드렸고요. 312번 산술기하 평균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 유형 21번입니다. 양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의 최소값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산술기하 문제구나. 그런데 역수 모양들이 계속 나오죠. 그때는 전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식을 여기다 써볼게. X 플러스 Y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4Y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먼저 곱하면 4XY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곱하면 1이 나오고, 곱하면 Y가 약분되니까 16 나오죠. 곱하면 XY분의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문제는 역수 문제들을 역수 값들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데, 4XY 플러스 XY분의 4 더하기 17이 되죠. 그러면 XY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 이 두 값을 곱하는 거야. 약분돼서 16 되고 뒤에 17이 있게 되죠. 얘가 4니까 8. 그럼 얘가 이 값이 8이 되잖아요. 얘가 8 더하기 17 이렇게 되는 거야. 8하고 17 더하면 25니까 얘가 25가 되고, 2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값 몇이 돼야 돼? 25. 5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312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요. 313번으로 가볼게요. 같은 유형의 문제일 텐데 얘는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 A-A분의 3, 그 다음에 3A-A분의 1 이렇게 되는데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3A의 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3A 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3이 됐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값만 산술기하가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루트
두 값을 곱하면 a제곱 없어지면서 여기가 몇이 되냐면 9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10. 그럼 얘가 6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4보다 얘가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되잖아. 그럼 최소값이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아, 그럼 m은 마이너스 4구나. 그때 a 값을 알파라 하지. 둘이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3a의 제곱과 a제곱분의 3이 같은 거구나 라는 겁니다. 물론 3 약분해버리고 a의 4제곱이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양수 a라고 그랬으니까 a는 1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1. 그래서 두 값을 더해달래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314번으로 갈게.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 D 다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요 값을 바로 정리해 볼게. 분배해서 첫 번째 이렇게 곱하니까 역수네 1 되고, 이렇게 곱하면 BC분의 AD가 되죠. 그 다음에 AD분의 BC가 되고, 그 다음 거 맨 마지막에 얘랑 이거 곱하니까 또 1이 되죠. 아, 그러면 요거 빼고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퀄이 아니고 그냥 바로 여기로 들어갈게. 그럼 2 쓰고 2 노트 얘 곱하면 AD BC 곱하니까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몇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몇이 되니? 4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자, 얘는 여러분이 볼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A 플러스 3B 하나씩 분배하는 게 아니고 얘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그러니까 두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두 개의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제일 먼저 이거 잘못 잡았다. 선생님이 잘못 잡았어요. 3B 플러스 C니까 여기가 A하고 여기에 3B 플러스 C가 있는 걸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는 A분의 1 3B 플러스 C분의 4, 그러니까 역수 모양이 나오지. 그래서 제일 먼저 얘랑 얘 분배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B 플러스 C분의 4A는 더하기 얘랑 얘 곱하면 A분의 3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맨 마지막에 곱하면 4가 되잖아. 그래서 얘랑 얘 곱한 값은 5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은 5 쓰고, 이 루트 얘랑 얘 곱하면 약분되고 A 약분되고 해서 루트 4가 되니까 결국에 9가 되잖아. 9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9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315번의 정답은 9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이제 316번으로 갑시다. 예. 자, 식의 변형 문제가 나왔는데 316번.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여기 x가 있으니까 0보다 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이렇게 딱 잡아줘. 없던 1을 더했기 때문에 1을 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게 되니까 산술기야. 또 역수 형태가 되니까 최소값 구해주시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전체는 이 식은 이 노트 얘랑 얘 곱하면 여기가 노트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이 되죠.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아, 그럼 최소값은 3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때 x값은 얘랑 얘가 같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4가 같을 때,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2거나 마이너스 2,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x는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잠깐만요. 지금 너무 빨랐나요? 뿔마 2가 되니까 x 플러스 1이 맞죠? x는 1이 되는 게 맞겠네. 자, 따라서 잠깐만요. mn의 곱이 3이는 벌써 나왔어요? m은 3이 됐고 그때 x값은 1이 됐다 라는 얘기니까 mn의 곱은 3이 되는 거네. 미안해, 최소값인 줄 알았나봐. 316번 해드렸고 317번으로 갈게. 요 식도 마찬가지죠. a-1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9에 a-1 이렇게 하면 9a-9잖아. 그러면 8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8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1이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그러면 이 루트 얘랑 얘 곱하면 약분돼서 9 더하기 8, 그러면 얘가 6이 되잖아. 1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잠깐,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수 있는 K의 최대값. K는 14보다 어때야 돼? 적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요 자리는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잖아. 그러니까 K가 만약에 14보다 적거나 같은 값이 여기에 숫자가 있으면 얘는 항상 큰 거지.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14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양수 ABC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의 최소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 사실은 이거 A분의 B거든요. 얘는 A분의 C고 이쪽은 B분의 C, B분의 A, 이쪽은 C분의 A, C분의 B. 그러니까 역수끼리 모아줄게요. AB, BA. 요거 해결이 됐지? 그 다음에 AC, CA. 그럼 요거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B분의 C, C분의 B. 그러면 얘는 2 루트 1이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2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는 6보다 어때?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6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죠. 자, 이제 다 해드렸나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319번으로 갈게요. 319번. 319번에는 x가 3보다 크대요. 그랬고 다음같이 나왔네. 그러면 얘는 뭐 그냥 하셔도 되고, 얘를 x-3 한번 나눠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인데 x-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면 이제 4가 탁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주어진 식은 쌤하고 이제 정리해보면 x-3분의 x-3 곱하기 x 더하기 4가 되니까 따로따로 쓰면 x 플러스 x-3분의 4가 된 거예요. 근데 x가 3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x-3이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 x-3 써주고, 원래 없던 3 빼줬으니까 3 더해주고요. 그러면 이 식 전체는 2 루트 얘랑 요 곱하면 약분돼서 4 더하기 여기 3 있으니까 3. 그러니까 결국에 7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몇이냐 그러면 7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9번의 정답 7. 이번 영상이 좀 기네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유형 23번을 같이 볼게요. 320번인데 산술기와 달리 이렇게 실수 xy에 대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임을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걸 써놓으라고 그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x제곱 y제곱 이렇게 하면 얘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 성립은 언제 되더라? a분의 x, b분의 y가 같다일 때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제곱이 4가 나왔고 x 플러스 2y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가 1이고 b가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1의 제곱, 2의 제곱에 여기가 x제곱, y제곱이 됐고요. 여기가 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4니까 5, 4, 20이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y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20보다 적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4, 5, 20 이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은 x 플러스 2y가 플러스 2루트 5보다는 어떻다? 적거나 같다가 된 거지. 최대값 당연히 2루트 5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21번으로 가볼게요. 세개항이 나올 때의 경우죠. a제곱, b제곱, c제곱에 x제곱, y제곱, z제곱은 ax, by, cz의 제곱보다 이쪽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쪽의 식이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2y 플러스 3z이래. 그럼 이제 딱 봐도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의 제곱 1, 마이너스 2의 제곱 4, 3의 제곱 9 얘가 된 거고 x제곱, y제곱, z제곱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인데 얘가 14라고 그러니까 얘가 14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14의 제곱이라 쓸게요.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x제곱, y제곱, z의 제곱은 얘가 14니까 14로 나눠주면 14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소값이 뭐냐? 14가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321번의 정답은 14.
322번으로 가볼게요. x제곱 y제곱이 a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실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실수 받았죠. 3x 플러스 2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식을 써보면 이쪽이 3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3의 제곱, 2의 제곱이 되고 x제곱, y제곱이 됐는데 이쪽이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9, 4 그럼 뭐가 돼? 13이잖아. 13a가 3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x 플러스 2y의 제곱. 자, 이렇게 쓰니까 3x 플러스 2y의 제곱이 13a보다는 어때야 돼? 적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쪽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3a 마이너스 루트 13a 보다 갑자기 확 밑으로 내려가네. 깜짝. 3x 플러스 2y가 되고 플러스 루트 13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차이라는 게 최대값 얘에서 그죠? 잠깐요. 얘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니까 2노트 13a가 되겠네. 아, 2노트 13a의 이 값이 13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4 곱하기 13a가 13의 제곱이 됐으니까 13 나눠주면 이거 없어지고요. 양수의 a는 4분의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4분의 13. 323번 볼게. 자, 323번인데요. 중요 체크. 실수 ABC에 대하여 ABC의 합은 2라고 그랬고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은 4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B 플러스 C가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A가 되고 B제곱, C제곱은 4 마이너스 A제곱이 돼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B 플러스 C의 제곱으로 보고요. 여기가 1의 제곱, 1의 제곱에 여기가 B제곱, C제곱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걸리는 거지. 얘가 2가 됐고 얘가 4-A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 B 플러스 C는 2-A의 전체 단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요. 여기는 8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니까 3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돼버리네. 얘가 0보다 적거나 같고. 그럼 A값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결국에 근이니까 몇 분의 4가 나올까? 3분의 2분의 합이죠. 뭐 3분의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3분의 4. 자, 보통은 인수분해 하는 게 맞겠는데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A가 2보다 어떻다? 적거나 같다니까 얘하고 얘의 합이 3분의 4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23번 이렇게 식 정리하는 거 좀 기억해 보시고요. 유형 24번 절대부등식의 활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길이가 4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의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요 가로에 해당하는 이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하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철망의 길이는 2A가 되고 B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잖아. 4B 합해서 뭐가 됐대? 40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4B는 2노트 계산해 보시면 8AB가 되죠.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고 여기는 루트 8AB가 되죠. 그 이제 제곱하면 400이 되고 여기는 8AB가 되고 그럼 8AB 입장에서는 지금 400보다 적거나 같은 거니까 AB는 8, 5, 40 50보다 적거나 같은 거죠. 얘의 넓이가 바로 AB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우리의 최대 값은 50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25번을 같이 볼게요. 자, 높이가 5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소포가 있는데 끈으로 묶었대요. 그러면 이제 가로의 길이가 여기 x가 됐는데 가로의 길이가 x라면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2x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요 길이를 세로의 길이로 보면 세로의 길이죠. 끈으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세로의 길이가 있을 때 이것도 두 개이잖아요. 그래서 2y.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는 다 됐어. 그런데 높이가 있겠죠. 높이는 여기 정확하게 5cm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굳이 뭐 여기가 5cm가 지금 몇 개 있을까요? 여기 하나, 저쪽으로 2개, 3개, 이쪽으로 4개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5, 4, 20. 2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더해줬더니 결국에 얘가 몇이 돼야 되냐면 100cm의 끈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80이 되고 2로 나누니까 x와 y의 합은 4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소포의 부피は뭐 x 곱하기 y잖아요. 그러니까 x와 y는 0보다 크고 2 루트 xy 이렇게 될 것이고 2로 나눠주면 20 루트 xy. 따라서 x와 y는 40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xy는 400. 그러니까 소포의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xy 곱하기 5잖아요. 그러니까 5xy가 되거든. 그러면 최대 부피는 5xy는 5, 4, 20 2000이구나. 2000 세제곱센티미터보다 어떻다? 좀 적거나 같다. 그럼 최대는 200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죠? 정답은 2000 세제곱센티미터다. 326번으로 갈게. 마지막 문제인가? 그죠? 유형업의 마지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우선 그림 한번 잠깐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 5, 20이 되는 거니까 20이다 라는 거 알려준 거네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고 가로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점선을 따라 접어서 두 밑면이 없는 정사각기둥, 밑면이 뻥 뚫린 거네요. 상자를 만들려고 할 때 모서리가, 이 상자의 모서리 12개의 길이와 합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서리 요건 b가 되는 거잖아요. b. 요 길이는 b가 되는 거고, 요 한 변의 길이는 a를 갖다가 4등분한 거니까 4분의 a가 되겠네. 그지? 그럼 모서리의 길이는 4분의 a가 총 위에 4개, 밑에 4개에서 8개고요. b 4분의 b가 되겠다. 그죠? 자, 얘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a 플러스 4b의 최대값. 그럼 뭐 여기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되겠죠? 2a 플러스 4b의 최대값은 2의 제곱 4, 그냥 2의 제곱이라 쓸까? 2의 제곱, 4의 제곱,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됐고요. 얘가 2a 플러스 4b 전체에 대한 제곱보다 커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4, 16, 20이 되죠. 잠깐, 4, 16, 20 얘도 20이니까 얘가 400이 되네요. 400 2a 플러스 4b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a 플러스 4b는 뭐 얘가 원래 a, b가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얘가 20보다는 어때?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최대는 뭐가 돼야 돼? 2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 2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26번까지 봐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